성균관대학교 다니던 시기에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.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그때 공부를 하다가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그 친구는 아예 생으로 재수를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숙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성균관대에서 혼자 기숙사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친구랑 전화를 하고 나니까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친구는 그때 목표했던 거를 다시 정진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안주하고서 좀 정착해버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그때 성균관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에 열등감에 대한 좀 그런 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성적 받고 나니까 힘들고 하니까 아 이거 다시 못한다라는 그 기분에 안주해버렸고 거기서 그냥 머물렀던 거니까 그런 제 과거의 모습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, 하물며 몇 년 후에 이 생각이 다시 들었을 때 그땐 진짜 기회도 없어지는 거니까 아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 거면 그냥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고 바로 다시 교재 사러 갔던 것 같습니다.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게 지냈던 거를 두 분 다 아시니까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마음 반이 드시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얘가 다시 할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마음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실패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호기롭게 얘기를 딱 꺼냈을 때만 해도 그냥 아 반수 다시 해보면 되지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반수를 실패하게 되면 거의 바로 입대했다가 오면 이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학 문화를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게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 좀 갈등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부모님 사이보다도. 공장 같았어요.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결심을 했고 이제 6평이 끝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제가 기숙학원 입소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대규모의 학원이었는데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같았어요.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 딱 갇혀서 이제 저를 응시하시는데 아 그때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.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저는 수시랑 정시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저는 수시를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에 넣고 이제 내신으로 넣을 수 있는 의대에 하나 넣고 이렇게 넣었었거든요. 정시가 메인 준비였긴 했지만 제가 내신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메리트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 해서 최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소서가 싹 사라진 거예요. 저는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위치가 있었는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았던 시기였어서 그것 때문에 되게 멘탈이 나갔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또 구평을 봤었거든요. 그 구평에서 국어가 놀랍게도 4등급이 나왔었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그때 바로 다음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추천서를 깜빡하고 제출을 못 하신 거예요.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이 있었거든요. 제출을 못 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를 듣고 나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힘들어서 뭔가 그 막 일기장에도 되게 안 좋은 말도 막 적혀있고 했었는데 그때 정신을 좀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딱 그때 상황을 슬럼프로 좀 규정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숙학원에 있다 보면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은 친구들은 막 학교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하러 다니는 게 보이고 스토리 막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던 게 뭔가 이미 저는 낄 수 없는 그런 게 형성된 느낌이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는 대학교 분위기를 아예 모르잖아요. 고등학교에 딱 머물러 있는 수준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분위기를 아예 이해 못하고 나 반수 실패하면은 저게 다시 못 갈 수도 있겠다, 저런 데 못 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서 오히려 더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저는 더 그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수를 실패하면 바로 군대를 들어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서 보구를 남겨놨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더 안일해졌을 것 같고 그랬으면 반수에 좀 더 장애물이 됐을 것 같아요. 되게 비교군이 많아요. 기숙학원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동경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매일 아침에 기상방송이 6시 반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 나태함에 대해서 좀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한심하죠. 고등학생 때는 사설 모의고사 몇 번 치는 정도지만 기숙학원에서는 그거보단 빈도가 좀 더 높으니까
그런 걸 칠 때마다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현역 수능 때도 국어 때문에 수능을 못 봤던 케이스여서 국어에 시간을 진짜 많이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4등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그냥 완전히 막 자책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죠. 기숙학원에서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약간 군대랑 비슷한데요. 사회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알면은 힘들어지더라고요. 다들 막 20살 돼서 한창 할 거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는 걸 느끼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우선 SNS 같은 걸 정말 다 끊었었고, 그거는 했었어요. 그 공부를 기록하는 그 계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기록을 하면서 몇 달 전에 제 모습이랑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만큼 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스스로 미안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, 그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원래 알고 있던 분들한테서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게 기숙학원에 그 인터넷 편지 쓰는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엄청 자주 써주셨어요. 너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써진 걸 보고 나서 뭔가 맞다, 내가 이래서 반수를 결심했었지 라는 그 처음의 마음을 계속 상기하고 싶어서 그거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어요. 공부가 하기 힘들다는 있는데 제가 의지 발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뚜렷했던 목표였으니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 발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자책을 어느 정도 하고서 그걸 반등 에너지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매몰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. 그 시험을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그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시험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습관이 되게 안 좋게 생기더라고요. 반성은 빠르게 하고 반등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너무 깊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저도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고 그 당시의 나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반수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제 기준에서만 열심히였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, 열심히 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대학 와서도 사실 뭐 안주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목표가 한번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좀 그때부터 생긴 것 같고, 그리고 되게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게, 만약에 바로 연세대에 붙었으면은 서울대 떨어져서 연세대 왔으니까 뭔가 차선책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굴곡을 겪고 나서 제가 다시 쏟아 부어서 읽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고, 어떤 거에 도전을 할 때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진짜 몰아붙여서 쏟을 수 있는 그 밀도를 배웠고, 이제 그게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좀 그걸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. 같이 엔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친한 친구가 거기서 같이 재수를 하고 있었고,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면 서로 뭔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좀 견제를 하기가 쉬워진다고는 하는데, 사실 수능이 표본이 진짜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이 한 명 뭔가 신경 쓴다고 해서 제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서로 고민을 평소에 많이 얘기하면서, 나는 오늘 뭐 국어에서 뭐가 어려웠는데 너는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, 이런 얘기 막 서스럼없이 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 같고, 생각보다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게 반수할 때 제일 힘든 게 저만 혼자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어려울 것 같고요. 자기 객관화를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기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,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하면 여러 과목 중에서도 자기의 약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빨리빨리 체크해낼수록 성적이 빨리 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국어 성적이 낮았다 이 정도였는데 9평 때 4등급을 받고 나서 제가 뭐 때문에 국어를 못하는 거지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, 이제 그러면서 독서의 특정 제재에 어떤 부분을 풀 때 약하고, 문학에서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, 시간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뭐 때문이고, 이런 거를 일일이 분석하는 시간을 되게 구체적으로 잡고 했었거든요.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반수를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. 뭔가 명확한 자기의 그 결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돌리면 그거는 되게 무의미한 반복이 되게 십상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너무 사회랑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대학에 와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지내거든요. 지금 같은 학회에 속해 있는 분들도 보면 03년생도 있고 이제 96년생도 있고, 이런 그 나이대가
다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나이 1, 2년이 사실 성인 되고 나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수험생 때는 하는 게 정말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,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 구평 4등급 받고 추천서 미제출 되고 자소서 사라지고 악재가 겹쳤던 시기가 있었다 했는데, 결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때 추천서 제출 못한 그 전형으로 붙어서 연세대에 와 있고, 진짜 그 수능 날까지 혹은 그 이후에 원서 발표 날 때까지는 진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정말 본인의 어떤 것도 예측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현재 정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연수생분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고, 또 지금 시기면 벌써부터 또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그럴 때면은 본인이 처음에 이걸 왜 다시 하려고 했는지 빨리 떠올려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좋았던 기억은 밥이 맛있었고요. 기숙학원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. 아무래도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밥이 진짜 맛있었고요.